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8월 24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더리움이 지금 POS로 전환되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 업그레이드가 9월 6일 11시 34분에 우선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업데이트할 때 단계가 있는데 일단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9월 6일날 되고요. 제가 봤을 때 9월 6일날 업데이트 되면은 맨 마지막으로 되는 머지 업데이트는 9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 정도에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는 게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다. 중간에 많은 버그라든지 문제점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상태로만 가면은 9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이더리움이 POS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더리움이 POS 전환이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과연 이더리움이 빠진 그 채굴 코인들,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이 POW 시장에서 과연 누가 강자가 될 것인가예요.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뭐 우리의 예상은 항상 틀릴 수도 있죠. 그걸 믿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몰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막상 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니라 다른 코인의 그 주인공 그 빈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반대로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봤자 결국 코인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2위 은행,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히데라 네트워크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뭐 헤다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우 중요했는데 이번에 호주 은행에서 사용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헤다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헤다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예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버리네요. 호주 같은 경우 호주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적용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재 ETF,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호주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돼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호주에서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설리반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터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설리반 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어때요? 호재. 엄청난 호재. 왜? 이 설립한 은행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용자들은 굳이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FTX 이런 거래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훨씬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ATM기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죠. 실제로 뉴욕에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있대요. ATM기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아무튼 이렇게 이 비트코인은 우리 실생활에 더 밀접하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예,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음, 뭐 이건 쓸데없는 얘기죠. 트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전력 소비 99.9% 적다. 얘는 뭐 POS 코인이니까요. 당연히 디포스를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적겠죠. 이렇게 따지면 뭐 오브스 같은 경우도 99.9%고 모든 POS 코인은 다 99.9%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이거는 하나만한 이야기. 네, 그리고 카르다노가 얼마 전에 큰 그 버그가 있었다고 했었죠. 업데이트 하다가 하드포크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미 33%의 완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카르다노도 조만간 하드포크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지만 작년 때도 이 8월 달, 9월 달 큰 상승폭의 주인공은 카르다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제가 뉴스 나오는 것도 그러고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요. 예, 카르다노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카르다노의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 투자해 놨는데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저도 볼게요. 한번. 그리고 최근에 일본 관련된 뉴스들 많죠. 일본 관련 투자라든지 일본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카르다노는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도 있고요. 또 일본에는 자금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카르다노라고 보시면 되세요. 카르다노는 에이다를 말합니다. 네, 블룸버그 잇따른 해킹 파산의 암호화폐 하드월렛 수요 급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드월렛, 소프트월렛.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하드월렛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레저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레저 하드월렛 사용하고 있는데 USB처럼 생긴 뭐 기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계들을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생긴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하드월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 안에 코인이 저장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드월렛 안에 코인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드월렛은 그냥 열쇠입니다. 열쇠. 실제로 모든 코인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그 서버 안에서 쉽게 말해 블록체인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드월렛을 가지게 되면요. 그곳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드월렛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월렛이 하나의 키가 돼가지고 우리가 OTP 있잖아요. OTP를 넣어야지 우리가 뭐 전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드월렛이 하나의 OT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지갑을 만들 때 하드월렛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드월렛도 만들 때 니모닉이라고 해갖고 영어 단어 12개 또는 24가지의 영어 단어를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하드월렛을 가지고 있어도 그 0단어를 그 하드월렛에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등록된 0단어가 외부로 유출되잖아요. 그 하드월렛 없이도 해킹 되거든요. 하드월렛이 없어도 해킹이 됩니다. 어차피 니모닉이 털리면은 다 해킹에 당해요. 그래서 하드월렛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월렛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지갑이랑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드월렛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드월렛이 무적은 아니더라. 그리고 역시 저것도 니모닉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하드월렛 사실 필요 없어요. 니모닉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판 커진 코인 환치기 상반기만 1.5조 적발. 이 환치기가 사실 저는 범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환치기 이게 코인 환치기가 뭐냐면은 김프, 역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국내가 김프가 꼈다는 소리는 국내가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코인을 삽니다. 근데 해외에서 코인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달러를 갖고 나가야 되겠죠. 달러를 많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그 코인을 국내로 보내서 국내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역프가 끼면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어떻게 해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국내에 있는 코인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달러로 만들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재정 거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예,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2017년도 얘기를 할게요. 2017년도 때 젊은 사람들이요 홍콩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때는 이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홍콩을 갔냐면 홍콩에 오프라인 거래소가 있었어요. 오프라인 거래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 달러만 가지고 홍콩을 가잖아요. 그때는 김프가 뭐 30%, 40% 껴 있었습니다. 김프가 30%, 40%니까 국내에서 1억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홍콩 가고 팔면은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달러만 만들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통 환전소 같은 게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동대문이라든지 명동 가면은 사설 환전소 있거든요. 그러면 사설 환전소 가고 사람들의 돈을 다 바꿔요. 왜? 은행에서 바꾸면 추적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만들어가지고요. 쌈짓돈을 들고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코인을 사가지고 국내로 보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보통 홍콩만 나가면 뭐 30% 4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홍콩 거기 면세점 가가지고 아니 홍콩 가서 명품 쇼핑하고 오는 거죠. 2017년도에 그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외환 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환을 많이 갖고 나가는 거, 신고 안 하고 많이 갖고 나가는 거, 그게 좀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걸려도 그게 뭐 없더라고요. 걸리면 그걸로 끝이더라고. 압수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몰래 돈 보냈다가 뭐 예, 하는 사람들. 아무튼 코인 환치기가 보통 3단계에 1.5조가 적발됐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투자하던 사람들도 있더라. 예, 김프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요. 이거를 근데 거래소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래소에서 코인 가지고. 예. 김프가 꼈을 때 해외에서 코인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놨다가 역부가 생기면 한국에서 파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네, 말레이에서요, 투자은행 엔트그룹이 내년 초에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슈퍼앱을 출시한대요. 예, 암호화폐 거래,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아까 전에는 호주에서는 은행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에 대한 거래, 암호화폐 거래가 현재 실용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호텔 예약 플랫폼 트라빌라에서 폴라곤 기반의 USDC 결제를 지원한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시 말하죠. 이거는 하나의 홍보다. 폴리곤으로 설마 누가 뭐 이거 결제하겠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우리가 결제하는 데 있어서 실용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벤투스 FC에서 비트겟이 1년 더 후원한다고 합니다. 비트겟은 뭐 유명한 마진 거래소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그럴까요? 그리고 뭐 도지 체인, 네이티브 토큰 DC 에어드랍 예고. 이 도지 체인은요, 도지 코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지 체인이 최근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도지 코인도 이것 때문에 따라서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또 도지 체인, 뭐 얘는 또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밈 코인인 것 같긴 한데. 네, 비트맥스 창업자 중간 선거 앞둔 미국 달러 유동성 확대 시 비트코인의 상승이 가능할 거다. 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외에 뉴욕 연은이 보유한 역환매 조건 부채권 미 재무부의 일반 개정도 달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나머지 두 가지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달러 유동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달러 유동성이 확대되면 비트코인을 흡수해 가격이 상승한다. 쉽게 말해서 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은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달러가 풀리면은 이게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이더리움 머지 기대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을 제가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가가 우리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 80배럴 이상, 80달러 이상, 배럴당 80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또 이제 현재 그 경기 침체죠. 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느냐.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정글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그리고 GDP 발표가 아마 다음 달쯤에 나올 텐데 2분기 연속으로 GDP가 하락하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보거든요. 근데 이미 2분기 연속으로 침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시장이 절대 투자 시장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결국은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밖에 뉴스들은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음, 음. 네, 오늘 비트코인 3일 거래가 879개 비트코인 매입했다라는 거 이것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호주 스포츠 베팅의 암호화폐 결제 허용 검토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화폐처럼 비트코인이 활용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글로벌 주요 화폐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은 355달러, 50달러, 560달러, 250달러, 380달러가 오늘 유입이 되고 있다,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후오보이 글로벌에 오르비체인 상장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우리 방송 중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 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크립토콘트 대표 전통 금융업계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뭐 호주 은행에서도 이미 스테이블코인으로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은행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통 은행권이 결국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자입니다. 이자 돈 빌려주고 돈놀이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돈놀이 하는 건데 실제로 이자 수익으로 보는 거는 그게 크지가 못해요.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 이자 많이 받아봤자 3%, 4%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0%, 많으면 20%, 30%까지도 디파이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1달러의 가격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전합니다. 1달러를 계속 지켜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디파이를 통해서 은행 예금보다 더 큰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론칭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요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전통 금융 업계들이 스테이블 코인 및 디파이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경 대표께서는 이야기를 하네. 이거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위 100개 이더리움 거래치가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에 링크를 매집했다고 합니다. 우리 링크 우리 때 방송에서 링크 빗썸에서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시네요. 하지만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멤버십 가입까지도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고래들이 링크 구매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잘 버텨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부모 중 2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의무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역시 선진국이에요. 투자 선진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을 어린 시절부터 투자하도록 가르친다고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암호화폐를 의무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했다가는 아이들에게 도박 가르친다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설 거예요. 오전에도 살펴봤던 뉴스이긴 한데 아무튼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암호화폐라든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게 커서 배워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암호화폐 물려봤자 5만 원, 10만 원, 끽해봐야 100만 원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이 먹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투자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했다 돈 벌었다고 몇 천만 원, 몇 억 넣어가지고 지금 다들 눈물 흘리고 손톱 무릎뜯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버를 하던 아니면 손절을 하던 아니면 불타기를 하던 물타기를 하던 이런 경험들은 시대가 적을 때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요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왜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오전에 올려뒀던 뉴스 브리핑 보시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끝입니다.